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찾아낸 엔티티를 기준으로 ERD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라이머리 키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프라이머리 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순번, 단일키, 그리고 복합키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 순번을 사용하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동 순번이 아닌 경우에는 유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아이디가 변경되면 이를 참고하고 있는 다른 모든 테이블에도 아이디 변경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순번이 아닌 속성을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때는 해당 속성의 값이 변경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나머지 장단점들은 영상 밑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문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엔티티들의 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커스터머즈를 참조하는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정보를 저장하는 오더스 엔티티의 경우에는 주문을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커스터머즈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더스에는 커스텀 아이디 속성을 추가해서 포린 키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 정보와 같은 고객 정보가 중복해서 저장되지 않고 오더스 엔티티에는 커스텀 아이디만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는 고객 아이디를 통해서 참조되는 것이지요. 커스터머즈 엔티티는 shipping 어드레스 정보도 필요한데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배송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1대 n의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장바구니 역시 1대 n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ERD 역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더스 엔티티와 관계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ERD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보다는 개별 엔티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면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의 경우에도 어디로 배송할지 배송 정보가 필요한데요. 주문 하나당 배송지를 하나로 제약하겠습니다. 하나의 주문 정보에서 상품마다 배송지를 다르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요. 시스템만 복잡해질 뿐 딱히 이득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1대1 관계로 ERD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나의 주문에는 주문 상품이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더스 아이템과의 관계는 1대 n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주문 프로세스가 장바구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문과 장바구니 엔티티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더스 엔티티는 장바구니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선택된 물품만 오더 아이템스에 옮겨져서 관계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프로덕트와 관계에 있는 엔티티들의 차례입니다. 장바구니와 오더 아이템스는 상품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도 오더 아이템스에도 여러 개의 상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1대 n의 관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로 작성한 관계를 모두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관계는 1대 n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특수한 경우 1대 1이나 m대 n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부 사항을 생략하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ERD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속성을 추가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